뉴욕시 소방당국이 지난 화요일 붕괴된 맨해튼 주차장의 건물 잔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심각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뉴욕, 뉴저지주 한인 밀집 지역의 대기오염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중단시켰습니다. 최근 현대와 기아차에서 화재 위험과 시동 꺼짐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한 30대 남성이 끔찍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시카고에서 20대 남녀가 약 50명의 흑인 청소년 집단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은 도움 요청에 나몰라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 맨하튼에 위치한 주차장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뉴욕시는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잔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붕괴 참사 현장 인근에 대한 접근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시작된 이번 철거 작업에는 뉴욕시 소방국 인력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근 건물들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며 퇴거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적십자가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 잔해 철거 작업은 추가적인 붕괴 우려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휘 아래 크레인을 이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상태가 피해자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판단됐는데 거의 24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차장 잔해 속에서는 50대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해온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시관 사무실로 이송했습니다. 또 잔해에 깔려있는 차량들이 가스탱크나 전기 배터리 폭발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뉴욕시 소방당국은 차량들의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붕괴 사고는 꼭대기층에 너무 많은 차를 올리며 건물이 무게를 버티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100년에 가까운 오래된 주차장 건물은 1925년 완공돼 1926년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건물주가 여러 차례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시 당국은 지난 2003년 11월 해당 주차장 건물의 천장 슬라브 균열과 콘크리트 결함 등 안전 위험 문제들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건의 안전 규정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모두 시정되지 않았고 건물주가 벌금을 부과받은 선에서 끝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주차장 건물에는 약 90여 대 차량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50여 대가 꼭대기층에 주차돼 있었을 뿐 아니라 꼭대기층 차량 대부분이 무거운 SUV 차량들로 주차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시 소방당국은 주차장 건물 잔해 수습 및 잔해 철거 작업에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초대형 산불과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거주자 1억 명 이상이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의 대기 오염 수준은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폐협회가 전국 주, 카운티, 도시의 대기오염 수준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호흡기관과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미국 거주자 수 3억 32만 명 중 약 1억 10만 명이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와 버겐 카운티는 모두 오존 농도 등급에서 F를 받으며 각 주 기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존 농도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취약계층이 주의해야 할 수준인 71에서 85를 기록한 날이 지난 3년간 15일을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많은 날을 기록했고 퀸즈는 서포 카운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날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대기오염 지표인 미세먼지 농도에서도 퀸즈와 버겐 카운티는 각각 B를 받으면서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권 1위는 오존 농도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LA 롱비치, 미세먼지 농도 기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 비살리아, 뉴욕 뉴악 지역은 오존 농도 기준 전국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오염 청정 지역으로는 올바니, 시라큐스, 로체스터 등 업스테이트 뉴욕의 주요 도시를 포함해 수십 곳이 오존 농도 기준 공동 1위로 선정됐고 미세먼지 농도 기준으로는 하와이주 카울루이, 와일루크, 라하이나 지역, 호놀룰루 지역이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미국인 3명 중 1명인 1억 1960만 명이 오존 농도와 미세먼지 등급에서 F등급을 받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매일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가 6,37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협회는 전국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는 전기차를 구매 또는 리스할 때 최대 $4,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이 보조금 지급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전기차 구매 및 리스 시 지급해온 최대 $4,000의 보조금을 중단했습니다.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당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3,500만 확보했지만 최근 전기차 구매가 늘고 보조금 신청이 밀리면서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며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프로그램을 재개하겠지만 언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총 $9,000만 예산을 들여 뉴저지를 충전하자는 전기차 늘리기 프로그램을 시행해 현재까지 총 25,000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데다 이미 전기차를 구매할 때 연방정부 면세 혜택과 기타 인센티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정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게 될 경우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2,500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2022년 전기차 판매가 전체 차량 판매 대수의 8%를 차지했고 2022년 12월 기준으로는 총 9만 1,000대의 전기차가 주 전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차량 절도 사건 급증 등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현대와 기아차가 최근 차량 화재 위험과 시동 꺼짐 등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현대와 기아차는 특정 모델 차량에 절도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라바마 현지 공장에서 미성년자 불법 고용 문제가 불거져 이미지가 실추된 데다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최대 $7,500를 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차종에서 현대 기아차를 모두 제외함에 따라 그야말로 사면 초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 카니발 등은 차 뒤쪽에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견인용 연결 단자 회로에 결함이 있어 실내 주차할 경우 습기나 먼지로 인한 누전으로 화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2019년에서 2023년형 산타페, 2021년형에서 2023년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2022에서 2023년형 산타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22년에서 2023년형 산타크루즈, 2022년에서 2023년형 기아 카니발 등 57만 1,000대입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로 한 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5건의 열 훼손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현대 기아차는 2020년에서 2022년형
팰리세이드와 텔루라이드 28만 1,447대를 유사 문제로 리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산타페, 소나타 등 12만 2,180대가 리콜됐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에 따르면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한 문제 차량들에서 변속기 내 오일 펌프 회로 납땜 불량으로 기반 부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부품이 떨어지면 경고등과 함께 즉시 정차하라는 문구가 차량 내에 표시되는데 이후 20초에서 30초 만에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최근 자동으로 여닫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탑승자를 다치게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출시한 현대 산타페와 투싼, 기아 K900 및 스포티지 모델의 경우 잠김 방지 제동 장치 묘들 이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2022년 차량 소유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은 미 전국적으로 20여 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한 30대 남성이 끔찍하고 잔혹한 아동 학대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남성은 아이들을 전기선으로 감아 포박하고 야구 방망이와 총기를 이용해 구타를 가했으며 아이들을 때릴 때 노래를 크게 틀어 이웃들로부터 이를 숨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화요일 34세 마이클 라모스는 브롱스의 버크 에버뉴 아파트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전날인 월요일 밤 라모스의 이웃은 그의 집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라모스가 돌보던 14세 남자아이와 15세 여자아이는 발견 당시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으며 라모스가 끼니를 챙겨주지 않은 탓에 비정상적으로 말라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라모스의 어머니가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해왔으나 지난 12월 그녀의 사망 후 라모스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라모스는 지난 1월을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아파트 안에 가뒀고 몇 주 전부터 구타와 협박 등의 학대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라모스가 대문을 자물쇠로 잠궈 놓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라모스가 아이들을 수갑이나 전선으로 묶어 야구 배트나 총기로 구타했으며 아이들이 울거나 소리를 지를 것을 대비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웃들은 라모스가 좋은 사람이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He's a good man. He's a good man. Like I'm surprised by everything. Like that's crazy. 아이들은 뉴욕 경찰청에 구조되어 근처 의료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담당인은 아이들이 먹는 걸 다시 연습해야 할 정도로 위장이 음식물을 소화한 지 오래됐다고 전했으나 이외에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덧붙였습니다. 라모스는 아동학대, 불법 무기 소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시카고에서 한 20대 남녀가 약 50명의 흑인 청소년 집단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의 적극 개입으로 큰 피해를 막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도움 요청에도 나 몰라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백인 여학생이 50여 명의 흑인 무리들에 휩싸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이미 집단 구타로 인해 쓰러져 영상 속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20세 애슐리 너슨과 게리슨 존슨은 시카고의 한 매장에서 쇼핑을 마친 후 근처 식당을 물색하던 중 한 무리의 소년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소년 무리들이 둘을 밀치며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곧이어 무리 전부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구타했다고 전했습니다. 너슨은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 데에 그쳤으나 대부분의 소년들에게 구타당한 게리슨 존슨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그들은 지갑과 신발 등의 물품을 도둑맞았다 전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레노라 데니스가 개입해 소년들은 구타를 멈추고 도망갔습니다. 50 people converged on them. I just ran over there and just kind of started cursing at them and told them to get away and go and. 데니스는 두 피해 학생을 폭행 집단으로부터 꺼내어 군중이 해산될 때까지 근처 메이시스 매장에 피신시켰고 시카고 경찰서에 무사히 인계시켰습니다. 그러나 데니스는 경찰이 아닌 본인이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경찰이 분명히 있었다. 구타 장면을 잠깐 보더니 못 본 척 지나갔다며
달려가서 제발 멈추고 저 사람들을 도와달라 했더니 날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전했습니다. I literally got in front of a police car and put my hands up and was telling them, hey, these people are getting assaulted. 데니스는 정부와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의 대처 능력을 비판했습니다. All of us in order to really enact change in this city. Period. 이에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도시가 범죄로 판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소년들은 반드시 이번 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3월 주택가격이 2012년 이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최대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레드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가격 중간값은 샌프란시스코 인근 지역 주도로 가격이 내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40만 528달러였습니다. 현재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의 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와 매물 부족 등의 이유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아이다호주 보이시 지역의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나 떨어져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가 진행 중인 주택도 78.8%나 줄어 역시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대법원은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내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일시 중지 명령은 당초 어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AP통신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며 추가 연장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하급심 판결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FDA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은 2000년 FDA 승인을 받은 뒤 23년 동안 사용되어온 낙태약인데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만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결정은 상당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뉴저지주 전역과 뉴욕주, 펜실베니아주 일부에 걸쳐 버스, 열차, 경전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이 오랜 요금 동결 기간을 끝내고 큰 폭의 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최근 승객 수가 다소 늘기는 했지만 통근자의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속되면서 버스는 팬데믹 이전의 80%, 열차는 6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인 요금 수입이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의 재정을 압박하는 것은 적은 승객 수뿐 아니라 연방정부로부터 받았던 코로나19 지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 내 카지노 건설 추진을 반대하는 민권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지노 건설 반대 청원 예시문을 배포했습니다. 민권센터는 플러싱에 카지노가 건립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반강제적으로 지역을 떠날 위기에 처할 것이며 빈부 격차 심화, 마약 및 도박 중독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권센터는 카지노 설립 반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첫 단계로 뉴욕주의회 아브리 의원의 법안 상정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남길 것과 함께 아브리 의원 사무실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법안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